여러분, 1997년 11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 금고가 글쎄요, 정말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럴 달러가 단 1달러도 없었던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한순간에 나라가 부도날 지경에 이른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그것도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파산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이죠. 바로 IMF 사태, 1997년 외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요. 1997년 11월에 금고가 비었다는 건 그냥 돈이 좀 없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해외에 갚아야 할 달러 빚을 못 갚게 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우리나라에 돈을 안 빌려주고 투자도 안 하겠죠? 경제의 피가 완전히 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96년이죠. 그때 한국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했다고 막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와, 그런데 그 찬란했던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딱 1년 만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결함이 있던 기적. 겉보기엔 정말 화려했는데 그 속에서는 이미 붕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90년대 중반 그 넘치던 자신감 뒤에 숨겨진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시대의 키워드가 바로 세계화였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자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대기업들,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일단 몸집부터 불리고 보자는 시기였죠. 그게 마치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험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대마불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져도 이렇게 큰 회사는 나라 경제에 너무 중요하니까 정부가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죠. 이게 사실은 경제 전체에 퍼져 있던 아주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거대한 도미노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닥쳤습니다. 먼저 1월, 당시 재계서열 14위였던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요. 이걸 시작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밖에서 터졌어요. 7월에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아시아 전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 한국도 예외는 아니겠지? 하면서 돈을 미친 듯이 빼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가지고 있던 달러를 다 쏟아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겼죠.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위기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운명의 그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긴 굴욕의 날이었죠.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듭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서 제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죠. 이날이 바로 우리 역사에 국가부도의 날로 기록된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벌어진 이 장면은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IMF 총재가 직접 한국에 와서요,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아놓고 거의 항복 문서 같은 각서에 서명을 받아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모습이 전 세계에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정말 뼈아픈 순간이었죠. 자,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구제금융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그 잔인했던 겨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 이 숫자가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7%까지 치솟았어요. IMF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강력한 구조조정, 그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어제까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대량 해고가 줄을 이었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중소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왔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비극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영웅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1998년 초였습니다. 나라빚, 우리 손으로 한번 갚아보자. 이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외침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무려 350만 명, 350만 명의 국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이 총 227톤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양이죠. 사람들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뒀던 결혼 반지, 우리 아기 첫 돌잔치 때 받았던 소중한 돌반지, 심지어 운동선수들은 평생의 꿈이었던 금메달까지 모두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이 금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물론 이걸로 나라의 모든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건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고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죠. 하지만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환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들은 무엇인지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힘을 합친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IMF에서 빌렸던 돈을 원래 갚기로 했던 것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2001년에 전부 다 갚아버린 거예요. IMF를 조기 졸업했다. 이것도 정말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회복됐을지 몰라도 1997년이 남긴 상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처럼 한 직장에 뼈를 묻는 평생 직장 문화는 거의 사라졌고요.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채우기 시작했죠.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고 사회 양극화, 소득 불평등 문제도 이때부터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겪으면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정말 눈부신 성장의 대가가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지켜낸 것은 무엇이고 또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